안녕하세요. 오늘 확인 설명 나갈 차례 맞죠? 확인 설명. 자, 우리 요약집은 47쪽입니다. 47쪽. 자, 이 확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은 이거는 이제 장난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속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계속 그렇게 해왔죠.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데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완성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는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였습니다. 확인 설명은 소공사도 할 수 있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했어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고요.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되고 공법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바닥면이 추가된 거죠. 자, 그리고 환경 조건입니다. 다음에 입지 조건도 설명해야 돼요. 도로, 대중교통, 시장학교.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해 주시고 이게 암기가 돼야지만 설명서 작성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매도인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요. 그러면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요구할 수 있고요. 실제 권리관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취득 의뢰인이에요. 이자에게 일러야 된다고 그랬죠. 이 취득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구조인데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개공이 작성해야 되죠. 물론 이 작성은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쓸 때 쓴다. 그리고 법정서식으로 작성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3부 이상 작성이죠. 작성하여 쌍방 모두한테 교부하고 한 분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합니다. 몇 년? 3년이고요. 다만 이게 공전소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작성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분사함소였다. 그럼 그 책임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더하여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공이에요.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개업공사가 만약에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근거자를 제시 안 했다. 뭐다? 500과.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 미비 보존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뭐예요? 업정. 자, 근데 소공이 만약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소공은 자격 정지. 중개행했는데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자격 정지입니다. 이 정도 이해되시고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는 이제 요거 판례 먼저 잠깐 보고 갈까요? 잘 아시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액 설명해야 되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중개합니다. 이때는 임대인한테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자료 요구해야 되죠. 이걸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럼 무료 중개 행위하더라도 개공은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 임대차 사건에서 했던 얘기인데 확인 설명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긴 하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를 가볍게 두시고요. 기업공사의 주의 의무, 이거는 이제 선관주의를 다하고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사기 대출 사건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 의무가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 면허권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두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도 해주라고 했어요.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이거.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뭐 시행사 선분양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지금 문제집이요. 설명서 작성 요령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설명서 작성 요령은 우리 요약지 129쪽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실무 쪽에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자, 그럼 이 설명서는 지금 현재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서명달인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으로 쏙돼 있는데, 올해 시험에서요, 확인 설명서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예? 세부냐, 기본이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꼭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가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세부를 암기하고 있는 거죠. 세부가 실시벽환이에요. 실시벽환.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를 암기해놓고 중개보수는 중립적이 있어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설명서 각자 보고 넘어갑니다. 서식 이게 이제 표지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의 근거자로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내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 확인서 이런 거 제시했다면 이거 여기다가 체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형도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죠. 지형도 들어갈 일이 없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도 없죠. 여기 체크를 안에 없잖아요. 지금 참고해 두시고 물건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불응 시에는 이 사실을 여기다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표시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란에 소지면이 들어가죠. 이때 지목은 실체 이양 상태 기재하게 돼 있고 건축물란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구조, 용도, 방향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모두 기재하는데 이때 방향 기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주택은 거실, 안방 등 주, 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그럼 물건의 표시란은 대장 보고 기재하면 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된다. 토지장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다음에 권리관계란이 지금 현재 추가됐는데 권리관계란이 등기부이재상난, 임대주택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와 마지막으로 다가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건데 그 등기부이재상난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인, 소유자한테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재하게 돼 있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서류를 받으면 이거 확인, 못 받으면 미확인에 이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받았다. 그러면 제출했으면 이거 확인서류 첨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제출했으면 미제출에 체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서 발급받은 그 서류를 받으면 제출해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구 사항란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입니다. 이건 뭘 보기 제한다고 그랬어요? 시군, 조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사가 아니죠. 그럼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예요. 이거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보기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기재합니까?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거 어떻게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그죠?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밖에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보기 기재하게 돼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게 이제 지금 그 일사편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암기했죠? 입지에 들어가는 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들어가죠? 그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 들어갑니다. 입지에는. 이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 유치로서 이거는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비선호 시설이요. 1km 내 분뇨 처리장, 화장장, 오폐수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는가? 1km 내. 그러니까 요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재료이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장차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을 기재하는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중개 시에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관련 조세를 기재하는데,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에 이거 지방교육세를 기재하는데,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이게. 그래서 실시벽환으로 암기하세요, 그냥. 실시벽환.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그럼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미공시 권리와 미공시 물건을 여기다 모두 기재하는데, 여기는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다음 이제 시설물의 상태는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걸 이해하라고 했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다 들어가고요. 이때 소방을 주의해야 돼요. 소방 부분에는 지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근데 이게 비주거용이었어요. 비주거용은 소방에 뭐 기재한다고? 소화전과 비상벨. 이제 기억했죠?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의 시설물 아래는 이거 주거용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가정 자동화 시설 기재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주거용 서식이었어요. 비주거용 서식에서 상업용 부동산이었다. 그럼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뭘 기재하게 돼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네? 오수. 기억나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이게 공업용이었다. 공업용 부동산이었어요. 그럼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뭘 기재해야 돼요? 전기 용량, 오수 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닥면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기재하게 돼 있고,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으로 암기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실시 벽환이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거다.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중개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모두 기재하고, 지급 시기도 기재하게 돼 있죠? 지급 시기 기재란이 있다는 거 잊으시고, 그 다음 이제 연월일 기재하고, 매도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공과 중개행위 한 소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서식 내용을 가볍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요게 이제 개별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인데, 공통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33쪽 가고 있는 거죠, 요약집. 이게. 그래서 공통 기재 사항. 이거는 31회 때 물어봤어요. 마지막 출제가 이거였는데, 공통 기재 사항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대상 물건의 표시랑 공통이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란 중에 등기부 기재 사항란 있죠. 등기부 기재 사항란이 공통이죠. 또 네 서식 모두 실제 권리관계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서식 모두 거래예정금액란, 그 다음에 네 서식 모두 취득 관련 조세란, 네 서식 모두 중개보수선란도 있어야 되죠. 이게 공통이다. 이게.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고요.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요 내용이. 그래서 134쪽에 있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 조건이거든요. 일조소음 진동이에요. 일조소음 진동은 이거 오직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있다 없다? 없다. 비비 기억하고 있죠.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토지에는 근데 이거 비선호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에는. 입광목에는 비선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관공 서식은요, 서식 내용을 별도로 암기 안 해도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입관공 서식에는 재단 목록과 입목의 생유 상태 있죠? 요거만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재단 목록과 입목의 생유 상태를 더 넣으면 이게 입관공 서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관공에는 비선호가 있을 턱이 없고 뭐 입지, 공법상 제한 이런 게 있을 턱이 없어요. 입관공 서식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소방에는 주거용 서식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부가 들어가 있고, 비주거용 서식에는 소화정과 비상벨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기재한다고?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속도 따라왔어요. 지금 1시간 내내 할 거를 제가 17분에 끝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핵심 이론 요약이라 지금 이론 요약 유인물 나가고 있죠. 그거 쫙 모아갖고 하면은 하나의 또 요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요약집으로 단권화 시키라고 그랬죠. 요약집으로. 이게 그래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요약 자료로 보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요약 내용에 대부분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한번 기억을 살릴 때는 보는 건 좋은데 공부는 요약집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약집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 들어갈까요? 문제집은 79쪽. 오늘 79쪽 나갈 차례 맞죠? 문제집. 자, 보겠습니다. 79쪽. 확인설명서의 작성인데 1번입니다. 그 대표 유형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운영상 개업공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틀린 걸 하겠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기출문제들이 일부 수정이 됐어요. 지금 수정이 돼 있어요. 문제가. 기억입니다.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권리 취득의 밑줄이고 제시 밑줄 그으면 맞아요? 취득의뢰인한테 제시하는 거 맞죠? 오. 다음 니은입니다. 개업공사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조사할 권한을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개공이 무슨 수사관입니까? 자, 디귿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사무소의 밑줄이죠.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해야 한다. 대표자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분사무소 나왔는데 대표자 서명 및 날해는 틀렸죠. 책임자가 하는 거다. 틀렸고. 리을입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확인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설명사항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확인설명 근거 자료에는 지적도가 명시되어 있다. 자,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그 확인설명할 때 제시하였던 근거 자료들 표시하게 돼 있었죠. 그럼 거기에 지적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PPT로 하니까 이게 안 좋아. 쫙 써놓고 하면 그냥 한번 쫙 보는데 여기 지적도 있죠? 지적도 있잖아요. 원래 시험은 이걸 지형도로 물어봤어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냈던 거예요. 원래 시험은. 이걸 지적도로 바꾸는 거죠.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미음은 어려운 지문이죠. 이걸 지형도로 냈다면. 지형도로 냈어요.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틀린 걸 하겠죠 또. 틀린 걸 하겠으니까 틀린 거는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중요함을 확인설명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을 직접 물었는데 팁을 드리면요. 설명서 문제는 특히 설명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문제를 푼다. 특히 비주거용을 물어봤잖아요. 비주거용 서식을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비주거용 서식을 물으면 일단 이걸 주거용은 문제가 안 됩니다. 비주거용은 비선호가 없죠. 비선호가 없다는 거 이거 확 떠올려야 되고요. 다음에
환경 조건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부분에 여기는 소방에 뭘 쓰게 돼 있다? 소화전과 비상배를 쓴다. 비주거용이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주거용을 모를 때는 이거를 머릿속에 확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건 주거용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1번 갑니다.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기 전한다. OX, X. 위반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 대장하고 현장 답사에 확인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이게 건축물 대장과 현장 일치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는 무조건 아니죠. 자, 그러면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입니다. 비선홀시설,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이지 않다. OX, X. 비선홀시설, 입지조건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모두 직접 현장 답사에 기재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3번 질문, 매매의 경우 도시공계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공관리계획은 계획공사가 확인하기 전한다. 맞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공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직접 확인하기 전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죠. 그래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되며 임대차의 경우도 적어야 된다. 임대차의 경우도 적어야 된다가 틀렸죠. 임대차의 경우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취득조세라.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나요? 이 정도가 난이도가 꽤 높은 중급 정도입니다. 중상 정도 돼요. 이 정도가. 이게. 난이도 최상급은 나중에 백성이라든가 동형물구사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최상급 문제들은. 자, 그럼 18번 문제 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주거용 건축물의 중요함을 확인 설명서, 계획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그랬죠. 그럼 주거용 건축물에 밑줄 긋고 아닌 거 했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그럼 세부를 골라라 이 얘기인데 1번입니다. 권리관계 OX, O. 입지조건도 O. 비선호시설도 O. 근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X. 이건 세부죠. 예,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율입니다. 5죠.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19번 갑니다. 중사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이에요.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광공재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죠? 네 가지 서식이 있고요. 2번. 소공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계획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나른해야 한다. 서명 및 나른해 체크죠. 그리고 미세 동그라미 치고 오 나가는 거예요. 또는으로 하면 틀렸다.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중립세율은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알아보시겠어요? 매매의 경우 취득조세라는 네 서식 모두 공통이죠.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비지구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OX, X, BB. 비지구용 서식에는 비선호가 없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정답이에요. 5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란이 없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입광공 서식은 암기하지 말고 우리 공통기재사항을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기재사항은 일단은 물건에 표시란 네 서식 다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란도 있어야 되죠. 특히 등기부기재사항란. 이건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권리 써야 되니까 이것도 공통이죠.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그 다음에 중개보수란, 취득 관련 조세란. 이게 이제 공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재단 목록과 입목의 세율 상태를 더 쓰잖아요. 그럼 이게 입광공서식이에요. 그럼 입광공서식은 입지가 있을 턱이 없어요. 없습니다. 입지에는 세 서식이 다 있어요. 토지, 건물, 토지, 비주거용, 그 다음에 주거용 서식에 다 있는데 입광공에는 입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정답이었어요. 이제 20번 문제 가보죠. 중사물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계획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체크해야 되죠.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밑줄 긋고 중사물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에 밑줄 긋고. 그럼 틀렸죠?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 모두가 아니죠. 틀렸고.
쌍방이라고 통상적으로 내죠. 근데 모두라고 지금 했는데 어쨌든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2번 질문. 매도 의뢰인이 중산물의 상태 완화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응의 그런 밑줄이죠. 개업공사는 이를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없다의 밑줄금은 틀렸죠. 설명해야 됩니다. 매수는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해줘야 되죠. 틀렸고. 3번 법인인 기업공사로의 분사무소에 작성된 중산물 확인 설명서는, 자, 분사무소 밑줄이죠. 그럼 대표자가 서명 및 날해야 한다. 대표자 밑줄그면 틀렸죠? 그래서 대표자는 여기다 할 필요 없고요.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정하는 사항을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자, 입건공서식에는 이거 기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입건공서식은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고해 두시는데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이거 들어간다는 거, 재단과 임목이 생성태만 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있을 턱이 없죠.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기업공사는 중산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죠? 예, 그래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21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X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중산물 확인 설명서의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 OX, O. 2번 중산물 확인 설명서의 확인 설명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럼 맞고 O. 다음에 3번 개업공사는 중산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사는 이를 중산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불응, 기재, 밑줄 짝짝 그으면 맞습니다. 4번님은 성실 정확하게 중산물을 명시하지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OX, X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500만 원 이하가 다르죠.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자를 미제시는 500과예요. 이거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원래 업무정지였어요. 근데 이걸 500과로 내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개공은 500과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환경 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서식에 환경 조건 당연히 없죠.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 서식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자, 22번 문제 갑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5 해놓고 시작합니다. 공전소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조건 제시했어요, 지금. 1번입니다. 소속공사가 중산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설명서 교부분은 우리 개공한테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세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X. 2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산물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5. 2번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산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법정 서식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근데 이거 확인 설명서 서식 가지고는 사용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명문이 없거든요. 명문이. 근데 사용할 의무가 있는 걸로 일단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법정 서식으로. 자, 그래서 4번 질문입니다. 법인인 기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사가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는 주된 사무소 지금 그러면 대표자 나와야 되고 소공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또는의 밑줄 긋고 X는 합해야죠. 밑이다.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산물 확인 설명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예, 그래 틀렸습니다. 자, 그럼 23번 문제 나갑니다. 공사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확인 설명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넣기입니다. 설명해야 되죠. 5. 토지이용계획 설명해야 되겠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죠. 그래서 5.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요건 설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율 이전 밑줄 긋고 X는 합해야 되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실이죠. 중개업법 시에는요 이전 조세 이거 잘 냈습니다. 4번 질문을. 근데 지금 현재는 잘 안 내고 있는데 어쨌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립세율이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2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셈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밑줄 긋고 확인 설명서 밑줄 이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죠 지금 1번입니다.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확인하기 전한다. OX, X 아주 잘 내는 지명이죠. 건폐율 상한과 유무 상한 시군주례죠. 그래서 1번 정답. 2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맞아요. 권리관계란 중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가 있죠.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확인 사항 맞아요. 3번입니다. 도시공개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까? 다음에 4번 질문. 환경조건은 계획공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습니까? 이거 주거용 서식이니까 환경조건 세부 확인 사항 맞죠? 5번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중립세율은 계획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중립세율입니다.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게 돼 있고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랬죠.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맞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25번 문제 나가죠. 역시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계획공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설명서 보존이죠. 밑줄 긋고 500개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보존 의무 위반은 제재가 뭐다? 없죠. 업무정지. 2번 질문.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여 완성되기 전 밑줄 긋고 작성 밑줄 긋고 거래당사에 교부한다. 틀렸죠.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여 교부하는 거죠. 완성되기 전이 아니죠. 그러므로 틀렸고 3번 질문. 계획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후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증표 제시할 수 있다. 밑줄 쫙쫙 그으면 맞았네요. 5예요. 그러면 3번 정답. 4번. 계획공사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의 밑줄이죠. 실제 피담보 채액을 확인해 설명합니다. 실제 피담보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피담보 채액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액은 아니죠. X입니다. 예. 자, 다음 5번 갑니다.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용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자, 여기 토지에는 비선호가 있는데 비주거용 서식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X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26번 문제 갑니다.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토지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토지에 밑줄을 긋고 기본 확인 사항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입지 조건이에요. 당연히 기본 확인 사항 맞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된 물건의 권리사항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러므로 2번 정답이에요. 토지 서식은 세부 확인 사항이요. 실제 권리관계밖에 없죠. 토지 서식에 시설물의 상태가 있을 턱이 없죠. 벽면 바닥면이 있을 편이 없고 그 다음에 환경도 없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거래예정금액 기본 확인 사항 맞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금수들도 기본 확인 사항을 맞고 비선호시설 1km 내 이것도 역시 기본 확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 가볼까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비주거용 건축물은 바닥면의 상태. 자, 비주거용 서식에 바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도배는 없죠, 도배. 도배는 없어요. 비주거용은. 그럼 1번 O. 2번 토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기재해야 되겠죠. 그럼 O. 다음 토지, 대상 토지 1km의 비선호시설 존재 의무 기재하게 돼 있죠. 토지니까. 그럼 O. 다음 4번 주거용 건축물, 소화전 비상벨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죠. 그러므로 틀렸고 5번 질문. 입광공 재단입니다.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사용 상태 기재란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 기재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참고해 두세요. 재단 목록과 임무 생유 상태는 그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상 증명서와 그 다음에 그 재단 목록을 직접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육 상태는 근데 현장 납사해 줘야 되죠. 임목의 생육 상태 현장 납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입관공을 물어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럼 28번 내려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용이죠, 이거.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를 함께 기재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목도 기재할 때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해야 되겠죠. 이게. 그럼 용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맞고. 2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맞아요? 이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 떼가지고 뒤집어 보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 3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를 적는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작년에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가 들어갔고요. 또 뭐가 더 들어갔냐면 그게 들어갔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 여부 있죠. 도로 조명 허가 여부 이런 거 기재하게 돼 있어요. 도로 조명이 뭐냐면 혹시 아세요? 이게 도로야. 그러면 이제 여기 차가 다니는 길이고 인도가 있죠. 인도도 도로죠. 인도 도로. 그러니까 근데 내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여기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진입해야 되죠. 그럼 이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요. 이 부분은 뭔 말인지 아셔요? 이게 도로 조명 허가예요. 이런 걸 받았는가? 그런 걸 실제 권리관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 정도. 그러면 3번 맞았다는 얘기죠? 맞았습니다. 그럼 4번 지문이에요. 중개보수 및 실배급과 산출내역. 이게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는다. 맞아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적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5번입니다. 환경조건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OX, X. 세부 확인 사항이죠? 예, 그래 틀렸습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갑니다. 공사운영상 확인설명서 작성범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 확인설명서에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를 기재하지 않는다. 입건공사 시에는 이게 있을 턱이 없죠. 2번 질문입니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까? 예, 맞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법은 따로 있죠. 농어촌 특별세법 따로 있죠. 근데 기재요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 지방교육세는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3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주차장은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에 적는다. 주차장은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 틀렸고. 4번, 5번입니다. 토지용 확인 설명서의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O. 다음에 5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적는다. 맞죠? 경비실 관리 유체 이거는 당연히 비주거용에도 있고 이것은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 주거용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오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 및 의료시설 이건 입지 조건이죠. 입지니까 기본에 들어가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이건 세부 확인 사항 맞죠? 그럼 2번 정답. 3번 개별 공시가 기본 확인 사항 맞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거 권리관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다가주택 확인서류 지출 여부도 권리관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가구주택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 전부 다 권리관계란에 있어요. 권리관계란에. 자, 그럼 31번 문제 갑니다. 아주 확인설명서 가지고 뽕을 빼버렸죠, 문제를. 확인설명 문제는 사실상 확인설명 문제에서는 이번에 확인설명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설명서도 분명히 올해 한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확인설명하고 거래계약서를 같이 엮어가지고 전자기본법에 따른 그 공인연장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관한 거 없는 게 무엇이냐 이걸로 딱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확인설명 의무 이거 한 문제,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 확인설명서도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각각. 근데 이제 아유 문제 읽기도 지겨워 죽겠네요. 문제가 하도 많아서 설명서 갖고 거기다 쓸데없는 입강문 갖고 계속 내니까 더 짜증나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확인설명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시기 주의해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설명서는 완성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은 500과죠.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설명서 근데 이거 미교부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지금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싹싹 들어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게 저놈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 문제가 시각해 지금. 자 그럼 3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휴가죠.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휴가 때 중개사법 꼭 하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물론 이제 잠깐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휴가 때 중개사법을 못하고 왔다.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오고 나잖아요. 그럼 중개사법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수업 분위기가. 학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휴가에 전부 다 중개사법을 하시거든. 제가 말씀한 대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에 하나, 2차에 하나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업이 없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타겟 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딱 잡았다. 그냥 하루 이틀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래도 가고 암기할 거 다시 한번 쫙 써보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저 중개사법이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그래갖고 휴가 갔다 와서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내더라도 어렵게 내죠. 어렵게 냅니다. 모의고사를 내더라도. 근데 이제 방문각은 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방문각 모의고사는 솔직히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 수준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근데 우리가 연습 자체는 조금 이제 어렵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저 우리 팀장이 나눠준 유인물 있죠? 그게 어려운 문제지, 좀. 그런 것들이. 문제를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면 이제 중개사법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휴가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이게. 저는 놀러 갔다 올 테니까요. 1년 동안 유일하게 쉬는 기간이 휴가 때인데 이번 휴가는 저도 쉬긴 틀렸습니다. 지금 이게 다들 교수님들 그럴걸요 아마 쉬기 틀렸다고 지금. 나는 지금 쌓인 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일할게. 아주 환장하겠어 진짜. 내 강의 올해 딱 20년째인데 지금 강의 20년 하면서 이렇게 바쁘긴 처음이에요. 올해처럼 나 바쁘긴 처음입니다. 이게. 나 빼짝 말랐죠 지금. 빼짝 말랐어. 정말 환장하겠어요 진짜. 주말이 난 너무 싫어요. 주말이 너무 싫은 거야. 주말은 계속 일해야 돼. 아주 주중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그 얘기했다가 지금도 아들내미가 충격받아갖고 아빠는 공부가 제일 재밌더라 그랬거든. 그랬다가 그 어린 놈이 그때 그랬을 거야 아마. 미친 거 아니냐고죠. 근데 공부가 제일 어렵죠. 어려운데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큽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휴가 때 1차에 하나, 2차에 하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잊어버리는 걸 겁내하지 말라고 그랬죠. 잊어버리는 걸 겁내하지 말고 반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31번 비주거용서식 가겠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비주거용 나왔을 땐 주의하라고 그랬죠. 비주거용 밑줄 쫙 긋고 오해놓고 시작하는데 비주거용 나왔을 땐 이걸 퍼뜩 떠올려야 됩니다.
비선호가 없어. 환경 조건도 없어.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비리야. 자, 1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란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틀렸죠? 그래서 완성된 때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둘 다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2번 질문.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기재할 항목이 아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비주고용 서식에 기재할 란이 있죠. 예,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계약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된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죠. 틀렸고. 4번. 바닥면은 계약공사 세부 확인 사항이 된다. 바닥면은 세부 확인 사항이 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5번입니다. 교육시설은 입지 조건에 된다. 교육시설은 이거 입지 조건에 된다. 교육시설이 비주고용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상상해보죠. 우리 입지 암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에 들어가는 사항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돼 있죠. 6개거든요. 이건데 주거용 서식에는 이게 6개가 다 있고요. 비주거용 서식에 교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판매 의료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비주거용 지가 판매 의료시설인데. 맞죠? 그러니까 비주거용은 주차장까지만 있어요. 주차장까지만. 이게 이렇게 있고 토지 서식이거든요. 토지 서식에는 어디까지 있느냐? 도로 대중교통만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내는데 5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은 정론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각도가 완전히 비껴나갔네 지금. 비주거용 서식을 물었다면 요 내용이 나왔어야 되죠. 이게. 자, 32번 갑니다. 확인 설명서의 각 확인사항과 항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거용은 기본 확인사항의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틀렸죠?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고 2번 토지용 세부 확인사항 환경조건입니다. 토지에는 환경조건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고 3번입니다. 비주거용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사항 맞았네요? 예, 비주거용의 실제 권리관계라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죠. 공통사항 아닙니까? 실제 권리관계라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입관공재단이에요. 세부 확인사항 재단 목록 임목이 생겼다. 이거 기본이겠죠? 입관공 서식은 세부 확인사항이 실제밖에 없죠. 실제 권리관계란. 그래서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고 다음에 5번 주거용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거래 예정 금액 이거 기본 확인사항이죠. 예, 그래서 역시 3번 정답이에요. 4번 갑니다. 공사업령상 중단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O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계획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의 환경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자, 비주거용 밑줄 환경조건 밑줄 쫙 OX X예요. 환경조건 없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띵 해가지고 봤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대. 그래갖고 교수님 나 공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딱 올렸어. 그래갖고 그렇게 올렸는데 내가 강의를 한 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푸는데 여기 밑줄 XX. 그래갖고 형광펜으로 짜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올리셨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거기다가 써주려다가 참 잘했어요 하고 써주려다가 근데 그분이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거지. 문제풀이 지금 거의 탄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핵심 단어에 밑줄 긋고 X치고 X치고 O치고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야 돼요. OX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항상 문제 풀 때는. 자, 2번 갑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그럼 방향의 밑줄이겠죠. 주택의 경우 출입구의 주된 출입구의 방향. 주택 밑줄 긋고 주된 출입구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주택은 주실 기준이죠.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일 한도에서 의뢰인과 계약공사 협의하에 결정하며 그러겠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세가 포함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별도죠. 예, 부가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정. 자, 비주거용 밑줄 단독경보용 감지기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확인할 사항은 정답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그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밑줄 그어야 되죠. 계획공사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에 밑줄 긋고 맞아요. 내진 설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34번 갑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작성 시 비주거용에 밑줄 긋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 사항 밑줄 긋고 아닌 것 했으니까 X 쳐놓고 시작해야 되죠. 자, 갑니다. 벽면의 균열 여부, 벽면 비주거용도 있죠. 그럼 세부 맞고 승강기도 있겠죠. 그럼 O. 주차장 유무는 입지에 들어가는 거죠. 입지에. 그러므로 X.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소화전의 유무입니다. 소방에 들어가죠. 세부 확인 사항 맞고 가스 공급 방식도 시설에 들어가니까 세부 확인 사항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35번 문제 갑니다. 입광공재단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입광공서식이 혹시 나왔잖아요. 이거는 겁내하지 말고 공통기재 사항에다가 재단 목록과 임무기 생성태만 더 들어간다. 공통기재 사항에다가. 그러면 소재지, 등기, 등록지 들어가겠죠.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주세요. 이건 공통기재 사항이죠. 그럼 들어가야 되고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념 거래 규제는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입광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란이 있어야 되고 권리관계란도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내려갑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비주거용이 지금 그럼 밑줄 긋고요. X 해놓고 시작합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있죠. 다음에 2번 소음. 이거 환경이니까 없겠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바닥면 있죠. 난방망시 연료공급 있고 지구단위계 있고 그 밖에 도시공개락도 있죠. 공법상 제한이니까.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37번 가죠.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31회 때 공통을 물어봤다고 그랬죠. 기억입니다. 권리관계, 등기비상란은 있죠? 공통이죠. 5. 실제 권리관계 공시나 물건의 관리상란. 이거 공통이었지? 공통돼야 되죠? 맞죠? 미공수를 써야 되니까.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면 거래 규제입니다. 이건 아니죠? X. 입광공사 시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X고,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율 수입니다. 이거 공통이죠? 그럼 O. 그 다음에 환경조건이에요. 이건 오직 주거용만 있죠? 그럼 X. 비선호시설이에요. 비선호시설은 주거용과 토지만 있죠? 주거용과 토지만 있다. 그러므로 X고, 거래 예정 금액은 4서식 다 있어야 되죠? O입니다. 그럼 정답 몇 개? 4개였어요. 4개.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설명서를 다 봤는데, 자, 이 설명서, 확인 설명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그거라고 그랬죠. 확인 설명 언제 해야 된다고요? 중개 완성 전. 설명서는 완성된 때 쓰는 거죠. 최근에 이거 엄청 잘 묻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제재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하면 500과 소공이 확인 설명 정확히 하면 자격 정지. 설명서에는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설명서 문제는. 설명서 작성 요령. 기본이냐? 세부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을 혹시 물었을 때는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아셨죠? 이 정도면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뭐가 들어가는지, 특히 입지. 입지는 한 문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입지에 들어가는 사항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그것도 27회 때인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정답이 공원이었어, 공원. 공원. 공원에 입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에 들어가는 거, 공법상 제한에 들어가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거, 특히 이제 소방각과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